오늘 시장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엔비디아,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는 지난주와는 달리 이 이슈들을 좀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견조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처럼 투자자분들이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숨통이 튄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기대감도 사실 좋아서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은 주말간에 좀 통과가 됐었던 노란봉투법이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증시가 좀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포커스를 맞춰봐도 아직은 괜찮겠구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트렌드가 변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그리고 연말까지도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관점으로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란봉투법이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로봇주들이 수혜 섹터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마가 나올지 첫 번째 테마부터 파헤쳐 볼게요. 어떤 테마인가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섹터로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노란봉투법 외에도 엔비디아 이슈 있었죠. 그 다음에 HD 현대도 이쪽으로 뭐 투자하겠다라는 뉴스 있었죠. 좀 호재가 많았던 하루이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시장이 굉장히 발빠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서 모멘텀 자체가 바로 로봇 쪽에 쏠리고 있고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를 계속해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바뀌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봇과 관련된 이슈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네,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나온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에 대한 로봇이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로 이제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이즈를 피하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식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2천억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면서 AI용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가고 있고 앞으로 대한 산업 트렌드가 로봇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모멘텀인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바닥에서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먼저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을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점 먼저 볼까요? 네, 로봇에 대한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특히나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로봇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등의 불똥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준비했었던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로봇 도입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조금 더 빠르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나 물류, 의료, 서비스 다양한 확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로봇이 앞으로는 더 많은 산업에 필요하게 하고 있다는 게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산업에서 이미 뭐 로봇이 쓰이고 있고 로봇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빨리 육아를 도와주는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뭐니뭐니도 하지만 이 로봇 섹터 안에서 실적이 늘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것도 단점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도 사실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우리가 수치만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PBR이나 PER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시간차가 존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과열로 먼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보다 조금 더
더 빠르게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과 좀 더 투자에 대한 손실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너무 급등이 나온 종목을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국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 경쟁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기술만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기업을 우리가 또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저희가 로봇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테마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터로는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로봇과 결이 같은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이슈를 봐야 되나요? 네, 이제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이미 나왔었던 이슈가 물류 자동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노조 파업이 물류 쪽에다가 모멘텀 형성이 된다. 그리고 파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물류 거점이 마비가 불가피하다라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류 자동화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게 퀵커머스에 대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이라든지 배송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물류에 대한 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속도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화에 대한 필수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자동화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속도화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장에 커다란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유통업계 이슈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장점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물류화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면 이게 사실 장점이 맞나 싶긴 한데 네.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할 거다.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파생되는 이슈, 파급적인 효과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기업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맥락으로 수익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필먼트라는 이제 우리가 주문부터 해서 배송까지 가는 이 과정을 결과적으로는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속도에 대한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물류센터에 대한 자동화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자동화에 대한 속도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도입이 빠르게 되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종목이 많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으로 볼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중국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저가 공세가 또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조금 크게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물류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은 키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붙어질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나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기업이 진입장벽을 넘어서 수주를 따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직 커지지 않은 물류센터 쪽으로 수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성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설비 투자가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만큼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한 연계성이 얼만큼 있는지 아직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은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란 봉투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로봇 물류 자동화가 시장 안에서 모처럼 반등을 한 하루였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로봇을 더 좋게 보시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한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볼게요. 네, 이게 사람의 감정을 숨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은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로봇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와 저는 로봇으로 대체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로봇 안에서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대 수익률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SPG라는 종목 오늘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라고 하면 액추에이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액추에이터 관련주로는 하이젠, RNA, 뭐 로보티즈,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왜 SPG인가요? 네, 일단은 하이진 RNM이 오늘 대장이긴 한데 너무 급등이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액추에이터에 대한 좀 수요를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진 RNM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고성능이고 좀 비쌉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로봇이 움직일 때에 대한 유연성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PG가 판매를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절에 들어가면서 범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절에 도입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로봇에 대한 산업이 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SPG가 갖고 있는 액추에이터가 수요가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크게 모멘텀이 될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이젠 RNM이 오늘은 대장을 했지만 이게 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물량 공세가 좀 더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PG가 좀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고관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으로 팔만 있는 로봇이라든지 일부 기능만 하는 로봇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관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SPG에 대한 액추에이터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보다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는 뭐니 해도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강했잖아요. 이제 네. 주가 상승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장기 평선에 딱 터치를 하는 구간인데 저는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2,5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안에서는 SPG를 꼽아 주셨습니다. 4시 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네, 노란봉투법에 대한 좀 노이즈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피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유튜브에 김민성 매니저 검색하셔서 오늘에 대한 인사이트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연말까지에 대한 방향성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많은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